간사 신현영입니다. 김현숙 장관님,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서먹한 느낌입니다. 여가부 폐지를 목적으로 취임한 김현숙 장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여성, 청소년 정책의 실종을 이끌어왔습니다. 지난 8월 개최된 세계 잼버리 행사에는 주무처 수장으로서 그리고 조직위원장 총책임자로서 그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장관의 일말의 책임 있는 자세라도 기대했건만 8월 25일 예정이었던 여가위 잼버리 현안 질의 때는 국회 어딘가에 숨어서 기자들한테 나 국회에 있다 라는 문자만 날리며 국회를 조롱하더니 끝내 노쇼, 대변인은 화장실 추격전을 초래했습니다. 말 그대로 여가부 망신입니다. 그 후에 9월 소리 소문 없이 장관은 무책임하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이라는 부적절한 후보자를 지명을 했고 다시 한번 김행란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가부 결산 패싱되었고 여성, 가족, 청소년 주요 법안들 논의 테이블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결국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입니다. 여가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아서 문 닫게 하려는 계획된 판입니다. 무능한 장관의 취임부터 잼버리 파행, 김현숙, 김행으로 이어지는 도망 사태, 결산과 법안의 패싱, 여성, 청소년, 정책의 실종 스토리 퍼즐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망치기 전략은 꽤 성공적입니다. 김현숙 장관,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의 대한민국 수장으로 부여된 자리를 이렇게 엑시트 플랜으로 전략으로 활용하게 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잼버리 파행을 비롯한 본인의 무능과 업무 방기, 노쇼와 그 도망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가부를 성실하게 재건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루 땜빵용 자리 채우기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됩니다. 이런 사과와 의지 없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서 여가부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심하시고 위원장님은 장관께 사과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 어떤 의지로 나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제가 원래 진행하려던 의사진행 발언과 달리 지금 신현영 간사께서 무차별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을 민주당식의 해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 8월 25일에 여성가족위원회 회의 열릴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회의 시작 전부터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내겠다면서 권인숙 위원장을 위시해서 신현영 간사, 양현영 의원이 국회 본청 화장실까지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가 끌어내면서 여가부 장관 데려오라고 윽박 지르는 등 못볼 광경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때 여성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인 여가위에서 국회 폭력을 행사하고 여성 폭력을 행사한 것이 도대체 맞는 겁니까? 그 일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 장관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그날 출석 요구서를 제대로 의결하긴 했습니까? 방망이조차 두드리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은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난 청문회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 청문회 때는 위원장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듣도 보도 못한 폭거를 저질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과를 요구하면서 김행 후보자와 같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과는커녕 단독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해서 차수 변경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 국회 의사과에서 지난 의정 70년사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는 불법적인 차수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하려면 양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후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단독으로 청문회 차수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차수 변경은 국회 의사과에서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무효인 것이고요. 원래 공식적인 청문회 날짜가 10월 5일이었기 때문에 10월 5일 24시에 청문회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회장을 떠난 것이지 그것이 무슨 엑시시라든가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국회 운영을 해놓고 나서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그 여가위가 계속 파행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아서 제가 오늘 이 새로운 신사협정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걸 건의드릴 테니까 이걸 부디 해주십시오. 여성가족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회 양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대당을 향한 구성이나 야유를 금지하는 등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고 따라 여성가족위 차원에서도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5가지 사항을 지금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구를 가장한 질의는 원론 공개한다. 둘째, 의사진행 발언은 여야 각각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셋째, 자료 요구는 대유 위원들의 질의 시간 이전으로 한정한다. 넷째, 위원이 질의 시에는 경청하며 끼어들지 않는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에 앞서서 모든 여성가족위원들이 이 기본적인 수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진행 발언은 네, 여가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국정감사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짚고 가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간사님 말씀하신 신사협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가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매듭을 지어야 논의도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숙 장관, 김행 전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국회 회의장 불참과 무단 이탈로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난 8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2중 3중의 법적 관리 책임이 있는 이른바 잼버리 사태의 현안 질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개의했던 회의 시간이 됐음에도 출석해야 할 여가부 장관 이하 출석 대상자 모두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은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 제가 여기서 다시 짚진 않겠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땠습니까? 김행 전 장관 후보자 10월 5일 밤 청문회 도중에 주랭란층 이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역대 정부는 극한의 대결 속에서도 국회의 질문을 국민의 질문이라고 여기고 최소한의 격식과 관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직접적인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김행 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고위공직자들 모두가 이를 내팽개쳤습니다. 심지어 국회 상임위원장의 질문과 제지에 따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 역사상 어디에도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이를 시정하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행정권력이 국회와 헌법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민경 대변인과 황윤정 기조실장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치하겠다.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회의 참석해서 국회의 질문에 소상히 답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이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김현숙 장관도 사표까지 낸 마당에 4개월 만에 다시 국회에 출석을 했으면 최소한 이에 대한 입장은 가져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국회와 여성가족위원회 그리고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희원영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파행시킨 김현숙 장관의 퇴장을 요구합니다. 전 사과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사표까지 썼기 때문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부처의 수장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기에 급급했고 스스로 장관이기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김현숙 장관은 그것만이 아니라 줄곧 그래왔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장관 자리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현충원 참배 그날은 김현숙 장관이 마지막 남은 잼버리 현장 방문 보고했는데요. 거긴 참가하지 않고 취임 1주년 참배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었을 평일 오후에 국정농단 안종범이 개최한 행사에 사회를 보러 가지를 않나.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여성가족부가 대신 배포를 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가 배포 즉시 보도 한부모 가족 정책간담회 그
첨부자를 열어보니까 김미애 의원님 보도자료를 여가부가 배포를 합니다. 이런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대놓고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가부가 올해 4월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마치 대통령 제2부속실이 여가부에서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한다는 첫 기본계획이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에 후속 조치다.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이쪽 분야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활동을 해오신 것도 아닌데 한부모 가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한 그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라고 보도자료를 여가부가 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장관이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잼버리 사태까지 벌어진 게 아닙니까? 이 여성가족부를 필요로 하는 약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여가부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방기하는 동안에 부산의 돌려차기 정말 끔찍한 그 사건이죠. 서울 신림동 등산로 그 사건, 인천의 스토킹 사건, 흉악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가 하루가 멀다고 빈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가부가 이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입장조차 내지도 않고 저희가 현안 질의하자고 얘기를 해도 장관이 도망가니 연락도 안 되고요. 할 얘기 많지만 여가부 장관은 대통령이 선심성으로 제공하는 증정품도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서 꿰차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과 그다음에 정책 대상자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장관이 필요하고 저는 자격이 없는 장관에게 질의할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황현정 기조실장, 김행 장관 후보자 그 정해 이후에 다시 대회를 했는데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위원장실의 연락에 대해서 제대로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중에 연락 받은 다음에는 후보자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 그리고 조민경 대변인 장관을 찾아서 연락을 하려고 가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런 무책임함과 무능함을 보인 이 두 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재발견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8월 25일 여가의 전체 회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국회 경내에서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참고인 합의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우리 그 대변인께서 5층에 계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인권의 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대변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회법 49조에 따르면은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를 간사 협의하여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참고인 협의를 기다리면서 국회에서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더욱더 국회의 어떤 그 논의 과정과 그런 부분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잼버리에 관련해서는 저도 8월 25일 날 나와서 국회에서 분명히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못 드렸고 그 이후에 예결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제가 참여하면서 언론과 예결위장에서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편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지만 사의는 수리되지 않았고 저는 현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책무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다른 건 몰라도요. 헌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위원은 출석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은 어떠한 정쟁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로 의결해서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열기로 한 그리고 보고까지 하셨잖아요.
회의에 출석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경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국회에 장 차관이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국회의 권위를 손상하는 이런 일이 마치 정당한 일인 듯이 표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김현숙 장관님이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